쉬실 거고. 나죠. 자, 오랜만에 사장을 해볼게요. 사장은 도에 관한 은설이에요. 도를 말하고 있는데, 도를 말하는 게 뭐 대표적으로 도에 대한 어떤 노자적 정의, 노자적 규정이라는 것은 4장, 25장, 뭐 32장, 41장, 뭐 42장 이 정도가 이제 노자가 말하는 도에 대한 노자적 정의예요. 노자적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데피니션을 한다는 것은 개념에 대한 또는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의 규정, 의미의 한정을 하는 것을 정의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노자적 정의라는 말은 개념어라는 것을 노자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까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뭐라고 말하는 걸 노자적 정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인데 무엇인 것처럼 이해되는 게 노자적 정의죠. 그래서 이 도에 대한 어떤 정의들 또는 규정들이 가장 그나마 많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4장, 25장, 32장, 41장, 42장 정도인데 일단 이제 첫 번째 도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1장 도가도면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얘기해놓고 3장까지 쭉 얘기한 것은 도에 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도로서의 언어, 규범으로서 가치로서의 언어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도에 관한 얘기를 이제 4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서 보자 라는 게 이제 읽기 전에 머리에 넣어두어야 될 것. 그래서 4장을 봅시다. 도는 충이용지하니 호불령이라 연애라 사만물지 종이여 자기예하고 회기분하며 화기강하야 동기진하니 담해라 사혹존이여 오 후지 수지잖아 상제지 선이로다 그랬네요. 도는 충 그랬어요. 여기 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릇 바제, 베젤이라고 용기 용기인데 그 용기에 물이 담기거나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는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이렇게 담겨있다 쑥 빠지고 잠겨있다 쑥 빠지고 뭐라고 할까 이거를 변기에 통 있잖아요. 변기에 물통. 그래서 담겨있다 쑥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 그래서 이거를 empty vessel 이렇게 영어로 표현해요. 텅 빈 용기, 그릇 이런 것인데 그래서 이 충을 텅 비다, 비어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도는 텅 비어서 그것을 용지 쓴다. 그걸 가령 용기라고 치면 내가 이 용기를 사용하려면 용기가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물 넣든지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도는 텅 비어서 그것을 사용하니 호불령이라 뭐 가득 차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해라 그래서 연이라는 것은 이게 가없이 넓은 호수물을 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없이 넓은 그 연못인데, 그럼 끝없이 넓다라는 것은 무언가를 형용하거나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형용사 해 붙이면 이 감탄 형용어거든요. 해.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시에서 어떤 단어 뒤에 해를 붙여서 뭐뭐 하도다, 뭐뭐로구나 등등의 번역할 때 감탄 형용. 아득하도다 이 정도 번역하면 돼요. 아득하도다. 사 마치 만물지 종여 그랬어요. 만물의 종이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니까 만물의 우두머리 같도다. 좌기예 해기분 화기광 동기진 그랬어요. 좌라는 것은 꺾어버리는 거죠. 기예 그 날카로움을 꺾어버리고, 해기분, 분이라는 것은 막 뒤섞여서 그 엉킨 실타래 있잖아요. 실타래가 막 엉킨 거, 그게 분이거든요. 그것을 풀어내며 화기광 할 때 이제 광이라는 것은 쪼는 듯한 빛을 광이라고 해요. 날카로운 빛이죠. 그 날카로운 빛을 누구들이며 동기진 그랬어요. 이 티끌과 같아진다라고 할 때 이제 티끌과 같아진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풍진 세상 할 때 진짜도 이 진짜거든요. 그럼 이풍진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이에요. 그래서 티끌과 같이 한다 또는 날카로우면서 자기 그러면 이제 어떤 이 세상의 어떤 흐름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나 이런 걸로 같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럼 봅시다. 뭐라고 해야 되냐면 돈은 텅 비어서 그것을 쓰는데 가득 차지 않도다. 가없이 아득하여 마치 만물의 우두머리 같은데 돈은 자신의 날카로움을 꺾고 자신의 아주 엉클어진 것을 풀어내며 자신의 쏘는 듯한 빛을 누그러뜨려서 기진 그 자신 속에 보이는 어떤 티끌과 같아지는도다. 그럼 이제 도 자체가 만약 그 기자를 좌기예, 자기분, 화기강, 동기진 할 때 이 그 기자는 지시대명사로 보면 만약 이걸 지시대명사로 보면 도가 그 날카로움을 스스로 꺾거나 그 어지러움이나 복잡함을 풀어버리거나 그 쏘는 듯한 빛을 누그러뜨리거나 또는 그 티끌과 같고 이런 것과 같아지거나 그런다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담해여 사혹종이여. 이 담이라는 것은 아주 맑고 그 고요한 걸 담이라고 그래요. 아주 맑아서 마치 좀 있는 듯하다. 그럼 있는 듯하다란 말은 없는 듯하기도 한 거를 전제하겠죠. 그죠? 그래서 있는 듯하다. 오부지 난 알지 못하겠다. 수지자 누구의 자식인지 도가 누구의 자식인지 나는 모르겠다. 상 여기서 코끼리 상자는 아마도예요. 아마도 제지선이라 할 때 이 제는 천재이거나 이런 거겠죠. 천재보다 앞선 것 같구나. 여기까지 이제 경문이에요. 그럼 이제 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도에 대한 언설이에요. 도에 대한 언설인데 도는 텅 비어서 그것을 쓴다 라고 얘기했고 가득 차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도가 텅 비었다 가득 차지 않다. 텅빔 텅빔을 얘기하고 만물의 우두머리 같지만 만물의 종인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을 다 꺾거나 풀어서 세상과 같아지고 없는 것 같지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요. 근데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수지자 그랬잖아요. 수지자면 상, 재지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누구 숫자니까 누구의 자식인지 나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상제보다 앞선 것 같다 라고 말하면 도를 말했는데 도가 상제보다 앞선 존재라는 거예요. 만물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도가 뭔지 지금 도를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단 도의 성질은 텅 비어서 그 텅 빈 거를 쓸고 채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만물의 우두머리 같기는 해. 같다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두머리다 그러면 연해여 만물지 종이여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라는 걸 붙였다면 사? 뭐뭐가 같다? 뭔 것 같다? 만물을 그냥 사 빼고 만물지 종 이러면 아주 참 쉬울 텐데 뭐 같다 그래요. 같다. 그 다음에 아마도 상제보다 앞선 것 같다? 앞선 것 같다. 아마도를 집었습니다. maybe 아마도 앞섰다는 거예요.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물의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라고요? 둘 다라고요. 둘 다라고? 자, 이게 이제 노자적 정의예요. 그럼 노자적 정의인데 노자가 말하는 도에 대한 정의인데 도가 도대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사유를 개입해봐요. 이게. 내 생각을 여기다 개입해보는가. 노자는 항상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40%는 써놓고 60%는 독자가 자기 생각을 개입해서 완성하는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입해봐. 도가 어떻다는가. 그런 듯도 하고 아닌 듯도 하고 잡힐 것 같기도 하고 안 잡힐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그게 도죠. 네. 알면 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장자에 나오잖아요. 무무자가 도를 통했다고 채도했다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서 도가 뭐예요? 이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말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말을 못하는 것은 알 듯하기도 하고 모를 듯하기도 하고 내가 도를 깨달은 것인지 안 깨달은 것인지 네,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이 42장에 도생일 또 이런단 말이에요. 도생일 41장에는 도생일 그래요. 도생일 일생이 이렇게 해서 만물까지 간단 말이에요. 도는 또 일이라는 것을 생성하는 또 주체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금 도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정도 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왕필은 어떻게 해석하는 추측을 보죠. 부집 일가지량자는 불능전가하고 집 일국지량자는 불능성국이라. 국력 거중이면 불능위용이라. 호로 인수 지 만물지 차야라도 치 불이 이위지 도면 적 불능승려라 그랬네요. 여기까지. 단락이 크게 이 주석은 세 단락으로 나누는 세 단락? 네 단락? 네 단락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단락 첫 번째 단락이에요. 집이라는 것은 뭐 잡다, 관장하다 또는 주관하다 이런 거니까 일가 한 집안을
주관할 수 있는 역량의 사람은 불능증가하고 온 가문 전체를 온전히 할 수 없고, 그래서 원래 이 천주시대 때 되면 가왕문이 있잖아요. 가왕문이 있는데 이제 이 가를 구성하는 것은 성, 그리고 이 성에서 분화가 되는 게 시예요, 시. 그래서 이 성으로부터 분화된 씨들까지를 합쳐서 가문이래요. 그럼 이제 예를 들면 공자를 얘기해보죠. 공자는 공씨잖아요? 그죠? 공씨. 그럼 공자의 선대는 송나라 사람이에요. 송나라의 임금, 그와 같은 송나라 성씨의 임금의 형제, 왕의 형제, 이게 공자의 6대주, 7대주가 그래요. 그래서 송나라는 은나라의 후예란 말이에요. 은나라. 그래서 얘네들의 성이 자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들 작자. 그래서 공자의 7대손은 혼공이에요. 혼공. 이거 혼자를 어찌 쓰노? 뭐 어쩌고 그래요. 혼이에요. 혼. 내가 준비 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한자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혼. 이 사람이 송나라의 대부였어요. 대부였는데 이 사람이 그 처가 아주 미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송나라의 왕이 그 처를 취하고 얘를 죽여요. 대부인 얘를. 그러니까 얘들이 노나라로 도망을 와서 노나라에 정착하면서 공손부죠. 공보가 이때부터 이제 나와서 이제 공씨가 되는 거예요. 공씨가. 자성의 사람이 이제 공씨가 됐죠. 그럼 성이 자였는데 이게 공씨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씨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가 자체 처음에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씨가 늘어나면 문이 돼요. 문파가. 그래서 가문 이런단 말이에요. 가문. 그러면 일가에서 전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가를 다스릴 역량을 가진 사람은 전체 가문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천주시대 때의 그 가와 문의 개념이고 성과 시의 개념이에요. 이거를 가와 문과 성과 시를 굉장히 잘 정리하고 설명한 사람은 오히려 앙리 마스페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고대 중국이라는 책에 보면 가와 문, 성과 시의 구분을 해놨는데 그 사람 논리예요. 그러면 부집 일가지 량자는 불능증가하고 한 집안을 통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전체 가를 온전히 할 수 없다. 집 일국지량자, 한 나라를 통치할 역량을 가진 사람은 불능성국이다. 여기서 성자 그랬는데 이룰 성자 나라고 붙였네. 이 성자를 대부분 주소에서는 대자로 해석해요. 대부라고 해석해요.
근데 굳이 뭐 대국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나라를 한 나라를 통솔하거나 통제할 역량을 가진 사람은 나라를 뭐 이룰 수 없다 또는 나라를 세울 수 없다 뭐 이 정도 의미를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궁력 거중이면 불능이용이라고 했어요. 이게 궁은 달궁이잖아요. 힘을 다해서 무거운 것을 들고 있으면 불능이용. 나머지 쓸 게 없다. 다른 걸 쓸 게 없다. 다른 힘을 쓸 수가 없죠. 온 힘을 다해서 무거운 걸 들고 있는데 뭘 다른 힘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 이유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도충이 용기를 설명하면서 도는 텅 비어서 그것을 써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지금 왕피는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한 집안을 통솔할 역량을 가진 사람은 전체 집안을 온전히 할 수 없고 한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은 나라를 뭐 새롭게 세우거나 완성할 힘이 없다. 왜냐하면 그는 국력 중한 거거든요. 세금 맞나? 아이씨, 그냥 목을 중잖아요. 힘을 다해서 무거운 걸 들고 있어서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제 도가 만약 도충이 용지가 아니라 이 국력 거중으로 해석하면 도만이 용지겠죠. 도가 가득 차서 그걸 쓴다면 여력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도충의 용지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제 첫 구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다음에 고로 인수치 만물지 차야라도 치 불이 이지 도면 저 불능섬야라 그랬네요. 그러므로 사람이 비록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알아. 만물 다스림을 알지라도 다스리되 불이 이지도면 여기서 이지도 나왔네요. 이게 두 개, 이게 의자는 짝이라는 개념이에요. 짝. 그럼 둘로 된 짝의도. 그러니까 둘로 된 것, 두 개가 짝을 이루는 것. 그것으로 하지 않으면 불능섬 온전히 할 수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두 개가 짝이 되는 건 천지라고 통상 해석해요. 천지의 도를 도로서 하지 않으면 온전히 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얘기했어요. 도는 텅 빈 것을 쓴다라고 해놓고 쭉 얘기하다가 사람이 비록 만물의 다스림을 알아. 아, 만물 이런 원리로 다스려지는구나. 알지만 그렇게 다스리되 천지의 그 도로서 하지 않으면 온전히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천지의 도로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왜 천지의 도로 해야 하는가? 그럼 이제 지금 인치잖아요. 인지치 그래놓고 이의 지도 이거 있잖아요. 그럼 이의를 천지라고 했으면 하늘과 땅 그랬으면 지도라고 해석했으면 이걸 이렇게 해석했으면 인지천 이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을 나눠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수 형백이나 불법어 천이면 저 불능적이 영이요 그랬어요. 땅이 비록 여기서 형이라는 것은 나타나다 드러나다
백이라는 것은 그 모양 형태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니까 하늘이 비록 그 형체를 드러냈지만 불법의 천 하늘을 본받지 않으면 불능전기령 그랬어요. 그 편안함 안정된 것을 온전히 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나왔죠. 여기서 법천 그랬어요. 지법 천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사람은 이지도를 해야 하고 하늘은 땅을 본받아야 돼. 어디서 본 것 같죠? 25장에 나와 25장. 그죠? 인법지 지법천 천법 자연 이게 25장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그 내용하고 연결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천수 정상이나 불법의 도면 하늘이 비록 미세한 조짐을 가지고 있지만 도를 본받지 않으면 저 불능보기 정이라 그 미세하고 이런 것들을 보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또 천법도 도죠. 천법도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럼 이제 25장에서 도법자연이 했잖아요. 그죠? 도법자연. 여기까지. 그럼 이제 그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4장을 왕필이 추석하면서 완전히 25장의 경문의 논리로 지금 추석을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문단입니다. 충이용지면 용내 불능궁이나 많이 조실이라 이랬어요. 텅 비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용, 쓰임이, 불능궁 다 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많이 조실, 가득 찰 만자잖아요. 가득 찬 데다가 조실 그랬어요. 이건 만드는 거잖아요. 실이라는 것은 뭔 실질이고 뭔가 실제적인 것. 가득 차 있는데 자꾸 실제적인 것을 뭘 만들어내고 실내이죠. 그래서 실이 자꾸만 늘어날수록 1. 넘칠 1. 그럼 생각해봐요. 아까 베젤 그랬으니까 베젤 용기란 말이에요. 용기인데 용기가 가득 찼어. 많이라고 했어요. 많은데 조실을 자꾸 하면 일하겠죠. 그래서 넘칠 거예요. 넘쳐요. 넘칠 1. 이게 넘치겠죠. 네, 넘친다. 호로 충이 용지하고 우복 불령하니 키위 무궁이 여기 거기하라 그랬네요. 그러므로 텅 빈 채로 그런 상태로 용지 그것을 쓰니 용 그 쓰임이 불능궁 다 할 수가 없어. 가득 차지 아니하고 그 무궁함이 그 끝이 없는 것이 또한 지극해진다 이랬어요. 지극히 끊임없이 이게 쓰일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도충 용지를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형수대라도 불능 누기체하고 사수언이나 불능충 기량하니 만물이 사차이 부생이면 주기 안재화 그랬네요. 자, 형체가 비록 크더라도 그 형체를 묶어둘 수가 없고 일이 비록 이 은이라는 것은 은나라 은자이기도 하지만 마늘 은자이기도 해요. 일이 비록 많지만 그 영양을 가득 채울 수 없고 그러니 만물이 이것을 버려두고 이것은 도겠죠. 구주 이것을 버려두고 주인을 구하려고 하고 구하는데 주인이 그 어디에 있겠느냐.
다른 데 있지 않고 여기 있다 이 말이겠죠. 그럼 일로 하시죠. 왕피는 또 24분 4분이면 끝나는데 멈췄어야 했는데 또 했네. 지나쳤네. 어쨌든 이 어디서 끊겼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이 돈은 크고 그 역량이라는 것도 어마어마해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돌을 버려두고 돈은 내버려두고 주인을 다른 데에서 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주인이 어디 있겠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돌을 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력연해 사만물지 종호화 그랬네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늘상 감탄형 문장이니까 불력 A 호 A가 아니겠는가? 뭐 A가 아니겠는가 이거니까 또한 가 없이 커서 만물의 우두머리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줬고요. 해자 예자 무손 그 날카로움을 꺾어도 손상될 바 없고 분해의 불로 엉킨 것을 풀더라도 수고스럽지 않으며 화강이 불로 기체하고 날카로운 빛을 누그러뜨려도 그 몸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동칭이 불투 기진하니 티끌과 같아지더라도 그 참됨이 변하다 또는 뭐 더러워지지 아니하니 불역 심해사 혹존화 또한 아주 담담하고 맑아서 있는 듯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했고요. 이거 경문을 그대로 가져와서 주석에 넣은 거죠. 치수기형에 덕 불능과기 제하고 천염 기상이라도 덕 불능과기 복이라 천지 망능급지 하니 불역사 제지 선호와 제는 천재야 그랬네요. 봅시다. 또한 담담하여 존재하는 것 같지 않겠는가? 땅이 그 형체를 지킴에 덕은 땅이 실어주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고 하늘이 그 뭇별들과 천상들을 여기서 겸이라는 것은 만족시키다, 포괄하더라도 덕이 그 덮어주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 천지가 망능급지 도에 이를 수가 없으니 또한 상제보다 앞선 것이 아니겠는가. 쟤는 천재라. 쟤는 천재이다. 그래서 이제 재와 복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땅은 실어주고 땅이라는 것은 치하자 제 만물 하고 천하자 보 땅이란 만물을 실어주고 하늘이라는 것은 육법을 덮어준다. 그러니까 재와 복이에요. 재복.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복개공사 뭐 이런 도로에다가 이렇게 또랑 덤덤 공사를 복개공사 그러잖아요. 덮을복.
그러니까 하늘은 덮어주고 땅은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땅은 만물을 실어주고 하늘은 만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땅이 그 형체를 지킴에 덕은 땅의 덕은 만물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고 하늘은 뭇별들을 품어주매 하늘의 덕은 그것을 덮어주는 것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란 도에 미칠 수가 없다. 그러니 도란 상제보다 앞선 것이 아니겠는가? 쟤는 천재라.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자연은 말하지 않고 경문이 이제 자연을 말한 것이 아니니까 자연을 말하지 않고 25장의 25장 경문 25장의 경문에서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이게 25장의 경문인데 자연이 안 나오니까 요까지만 딱 가져와서 이 4장을 왕필이 딱 추석한 거죠. 그래서 이 4장은 지금 도에 관한 은설이에요. 그래서 도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도를 말하면서 이 도에 대한 규정인가? 뭐라고 정의한 건가? 모르겠네. 그래서 도를 말한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우리는, 도 그러면, 뭔가가 실체가 있고, 그 실체에 따라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실체에 따라 어떤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이 양상들은 어떤 행위나 뭐 이런 것들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는 없어. 그래서 도는 텅 비었어. 이렇게 도는 춤이야. 그래서 텅 빈 거를 써. 용지 그랬어요. 이 말은 도가 텅 비었기 때문에 텅 빈 그것을 쓰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도를 알고 싶으면 우리는 또 어째야 될까요? 도는 텅 비었다 치면 우리가 도를 알고 싶어. 도를 체득하고 싶어. 우리가 가득 차면 도를 알 수 있나요? 그러면 다시 공덕지음 유도 시중 이 몇 장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노자에 나오죠. 이 공이라는 게 텅 비다 이 말이잖아요. 덕을 텅 비워서 내가 인의 예지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를 텅 비워낸 모습이 되면 이때 오직 도를 따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도를 따르는 것, 그러니까 종사의도 도를 따라서 일삼는 방식은 사람이 도를 따라서 일삼으려면 이걸 해야 돼요. 그쵸? 그래야 도가 오니까. 그래서 종사의 도면 동어도 하잖아요. 동어도 도와 같아진다. 이것도 몇 장에 나오는지 나오잖아요. 그쵸?
다 기억나죠? 아니, 들은 바는 있어요. 들은 바 있어? 들은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구나. 그러니까 도가 텅 비어서 그걸 쓰기 때문에 내가 종사도 도에 종사하려면 이게 나도 텅 비어져야 돼요. 그래야 유도 시종 오직 이때만 도를 따를 수 있다. 근데 이거를 뭔 거를 가지고 있으면 도를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다시 도는 텅 비어 있고 텅 비어 있을 때만 우리는 또 도에 같아질 수 있다. 도와 같아질 수 있다라고 그러면 도대체 텅 빈 것이 무엇이야? 그러니까 어쩌면 텅 비면 돼. 그게 도가 뭐라? 그럼 도는 어쨌든 텅 빈 거네, 그죠? 도는 허 이거나 홍 이거나 그렇죠. 도는 허이거나 홍이거나. 그러니까 우리 이 정소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허이 대물, 허이 대물, 허이 대물, 허이 대물. 공이거나 충이거나. 그렇죠? 그러면 텅 빈 것을 텅 빈 건데 이 텅 빈 것을 어떻게 말할까요? 이걸 갖다가 아까도 지금 텅 빈 용기 그랬는데 empty vessel이라고 해봅시다. 텅 빈 그릇, 텅 빈 용기. 얘 도는 텅 빈 용기야. 텅 빈 용기. 물 채워야지. 물로 채울 거라. 무엇으로 채워야 돼? 어떻게 채워야 하죠? 자, 우리가 아까 25장에서 안 한 거 있잖아요. 도법자연. 도법자연. 이 자연. 네. 백성. 계하자연. 공, 성, 사, 수.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성되니까 백성이 모두 내가 저절로 그랬어요. 내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 자연, 아자연, 이게 아자연이 도법자연이라면 텅 빈 용기에 백성들의 자발성으로 채워지는 어떤 것들이 empty vessel에 채워지면 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는 자연을 본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왜 이 충을 영어 번역에서 노자 도덕경 영어 번역에서 이 충자를 empty vessel이라고 이 영어권에서 번역을 할까라고 얘기하면 얘네들도 그렇게 사유하는 거야. 텅 빈 용기 안에 이게 뭔가를 채워야 되니까. 그럼 이제 이 마지막 도법자에는 지금 이 왕필의 주석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이거를 상상해서 내가 상제 또는 천제의 명을 받았어. 천제의 명은 어떻게 드러나? 그러면 천지도야로 드러나. 네, 천지도야. 그래서 천제로부터 내가 명을 받았어. 그래서 내가 인간 세계에서 천제를 대신해서 다스릴 거야. 그게 천자잖아요. 천재의 자식, 천재지자. 이게 천자잖아요. 천자는 천도를 체현한 사람이어서 이 천도를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기준을 만들게 해서 만들잖아요. 인도, 인지도, 이게 인도, 이게 인도잖아요.
이게 육아의 논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자는 텅 비었어, 도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도 이 도는 아마도 상 재지선야라. 이 천재보다 아마도 앞섰어 라고 말하면 이 도가 어찌 돼? 육아에서 말하는 도가 육아 도보다 앞섰어라고 말해. 이 내가 말하는 도는 육아의 도보다 앞서 있는데 엔티베젤이야 라고 말을 해.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노자가 말하는 것은 주나라의 천자가 내가 하늘로부터 천재로부터 명을 받아서 내가 천자가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내용은 경덕 보민이야. 너 그래가지고 묻잖아요. 네가 천재로부터 받은 명령의 내용이 뭐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경덕 보민. 공경하게 덕의 일을 하라. 이 말은 여기서 덕은 제사 지내는 거예요. 천재한테 제사. 보민은 백성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은나라가 상나라가 마지막에 사람들을 너무 많이 포갑하고 죽고 다 죽이고 이러니까 그거를 보호하라고 내가 명을 받았다. 공경하게 하늘에 제사 지내고 백성을 보호하라는 내용이다. 이게 천명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주나라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그 은나라 사람들 유민들하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호경 경호라는 수도에서 나급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한 게 그거예요. 천명의 내용 두 개 다 이렇게. 근데 노자는 이거라. MT 베젤이고 MT 베젤의 내용은 이거라. 백성 계하자연. 그래서 도법 자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 계하자연 할 때 백성들이 스스로 공을 이루었고 일을 완성했어. 공성수사. 일을 완성하고 공을 이루었어. 누가? 백성이. 모두 말해. 내 자발적 의지에서 나온 거야. 자연. 그러면 이게 도법 자연의 자연이니까 도는 원래 텅 빈 건데 그렇게 채워지다가 그게 다시 또 딱딱한 제도거나 억압이 되면 MT 베젤이 다시 돼야겠죠. 그렇죠? 그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사장은 다 읽었어요. 읽었으니까 아유 허리야 내가 노동을 하다 와가지고 안 쓰던 근육들 써서 온몸이 아픈데 얘기를 질문 있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세요. 이제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쏙쏙 들어오는 것 같고요. 교수님도 좀 달라지시지 않으셨나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아시는 것 같은 느낌. 그래요? 난 모르는데 계속 생각이 바뀌는데 여전히 바뀌는데 이제 제가 정 선생님은 나하고 노자를 한 2번쯤 읽었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2번쯤 읽었죠. 근데 지금 이제 3번째 돌아가는 거예요. 세 번. 이제 다시 돌아가는 노자를 3번째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되나 보네요. 지겹다 진짜. 아니 이제 앞쪽만 지금 이제 3번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내가 노자를 정치 철학으로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정치 철학, 제도, 언어 관점, 언어학, 정치의 철학의 관점에서 지금 재해석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제 나는
우리 정생이 계속 잘 따라오는 거 있나 싶었는데 이제 좀 이해를 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옛날에 노자 읽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강의, 일반적인 노자 읽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노자 읽기보다는 사실은 이 노자와 관련해서 언어학적 관점, 그러니까 이 페르난디 소시르의 관점으로 노자를 해석한 논문을 3편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철학적 관점으로 이제 다시 해설서를 쓰고자라는 계획을 해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이 관점으로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읽는데 이제 우리 정동 선생님 나를 이해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었냐라고 이봉우하고 노자를 지금 3번째, 4번째 읽고 있는데 이봉우 네가 바뀐 것 같아. 바뀌었냐라고 얘기하면 노자를 이제 정치 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전에 못했는데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해서 원래 이 책 제목까지 다 생각했어요. 혁명은 불가능한가? 노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런 건 좀 계속 읽을 거예요. 계속 읽을 건데. 그래서 이제 아마 정동 선생님 이봉우가 바뀐 것 같다. 네, 바뀐 거 맞아요. 우리 조 선생님 질문 있나요? 에이! 사상도 어려운 사장도 어렵다고? 노자가 뭐 쉬운 게 언제 있었나요? 그리고 그냥 지금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 거를 얘기를 하면서도 단어를 다 지금 달리 하잖아요. 충, 허, 공. 그러니까 그거가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다르게 쓰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렇겠죠. 하나의 단어를 쓰면 네. 그것도 또 매일 거니까, 네. 응매일 거니까 계속 이렇게 저렇게 달리 쓰이지만 어쨌든 이 텅 빈 것을 가지고 말하려고 하면 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규정도 안 되고 정의도 안 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 텅 비었다, 채워야 한다, 백성의 자발성으로 채워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오늘 살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충에 대해서 계시님께서 이제 비펜스 그거를 설명하시면서 보니까 이렇게 하기사 또 저희가 또 시를 쓸 때는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지 않는 것도 또 하나의 그거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빈 거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이해하기에는 훨씬 쉬울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쓰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점점 지는 거야 이제 그럼 비워야 될 때. 이제서 이해가 채워지면 비워야죠. 근데 이제 그 채워지는 게 물레방아처럼 채워지고 비워지고 있습니다. 물레방아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채워지는 게 아니죠. 채워는 자연스럽게. 그 아까 저거를 얘기하셨잖아요. 물이 찬다는. 흐르듯이 차면서 떨어져 나가고 흐르듯이 좋아한다. 변기에 그것처럼. 네네네. 그렇죠. 그래 채워줘야 또 비울 수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채워진 거랑 또 그렇지 저기 그 빈 거랑은 또 다른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은 먼저 채우고 그러고 나서 비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만약 노자를 전국시대 중기쯤 인물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쯤 인물이라면 예로 질서 지어진 주나라 시스템이 붕괴됐잖아요. 붕괴되고 이제 법이라든지 뭐 온갖 이론들이 나올 때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아예 빈 그릇을 한번 상상해보고 그 빈 그릇 안에서 백성들의 자발성으로 채워지는 국가는 어떻게 될까를 노자는 상상해보는 거죠. 상상해서 그런 조건을 만들면
백성의 자발성이 어떻게 발생하고 작동될 것인가를 계속 상상해 보는 거죠. 이 상상은 놀라운 상상이죠. 놀라운 상상이어서 유럽이 이런 상상을 해내는데 겨우 18세기 와서야 이 상상하잖아요. 1700년대 와서야 이 상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홉스 같은 사람은 신권 정치에 저항하는 인간의 나라라고 해서 왕권을 상상해내는데 이 왕권이 아니라 어떤 자발성으로 만들어진 법을 상상하는 것까지 오는데 그 홉스는 1500년대 중반 사람이고 루소는 1700년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권이 아니라 이제 이 법에 의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데 또 한 200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노자는 그런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시민 또는 백성들의 어떤 자발적으로 공동체는 구현될 수 있을까? 그 조건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그 조건을 만드는 거를 무명을 그러잖아요. 무명. 그래서 무명의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명은 제도, 규범, 가치 이런 거였잖아요. 그것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엠티 베젤을 만들어 놓으면 엠티 베젤 안에서 백성들의 자발성이 나와서 이게 다시 유명으로 가겠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유명으로 가면 유명으로 갔을 때 주나라처럼 예법이 모든 사람들을 강제하는 그런 억압기제가 되면 다시 문명으로 가겠죠? 이렇게 간다라고 지금 생각할 때 이 문명의 상태를 상상하되 예법이 아닌 그러니까 왕이나 천자가 아닌 백성들의 자발성으로서의 유명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명을 만들려면 전제가 필요하잖아. 이 그러니까 유명인의 색깔이 다른 게, 저 빨간 게 하나 있다. 네,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유명은 주나라 때는 예하고 법이잖아요. 예하고 법이란 말이야. 법인데 예라는 것은 불하, 사계급까지 내려가지 않고 사계급 밑에는 예가 적용되지 않고 법이 적용되죠. 불상, 사까지 법은 올라가지 않으니까 사는 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주나라의 예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라는 것은 분별서다. 그쵸? 분기천. 별존기 그러니까 여하튼 한자를 못 쓰겠네. 그러니까 이게 귀족의 계급을 나누고 예라는 거물망 안에 그들을 배치하는 게 이 예란 말이야. 이게 유명이란 말이야. 그럼 이 유명에서 그 유명의 계급적 질서를 부여하고 이 계급적 질서의 거물망을 만드는 사람은 천자이겠죠. 천자가 하겠죠. 천자가 한단 말이야. 근데 문명에는 이걸 없애버리면 엠티 베이제를 만들면 백성들이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백성이 만들려면 백성들의 자발성과 그 자발성으로부터 합의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유명에서 무명으로 가려고 이렇게 옮기려고 비상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상명.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우리가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향상된 명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비도, 비상도, 비상명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장에 무명은 천지지시요 유명은 만물지 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비상명을 얘기한 거예요. 비상명 여기서 요렇게 갈 때 비상명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무명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유명이 있고 무명이 있으면 이 가운데 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유명, 비상명, 무명 이 단계를 말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이 단계를 가기 위해서 비상명이라는 걸 말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말해야 돼요? 니네가 말하는 이니 예지라는 것, 예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게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의미 없을 수 있고 하는 것들 보여주잖아요. 그걸 계속 보여주잖아요. 이상한 정의 방식, 규정 방식으로 다르게 규정될 수 있음,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 의미 없을 수 있음을 계속 여기서 쓱 보여주잖아요. 노자에서. 그러고 나중에 무명을 딱 얘기하는 거죠. 그 무명은 백성들의 자발성으로 만들어진 세계이고, 그래서 도는 도대체 텅 비어야만 되는 거죠. 도를 텅 비울 수 있게, 도를 텅 비워내는 이 작업을 노자 전체를 하고 있는 거죠. 비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노자의 사유이죠. 그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도 계속 노자를 읽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간 사람도 있기는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교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네스토리오스교. 경교. 경 잘 못 써요. 이 거울 그림자 경, 빛경, 경교. 이 사람들이 5세기, 6세기 로마 가톨릭에서 아랍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오죠. 중국으로 들어오는데 이 경자 이렇게 쓸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자하고 기독교하고 결합해요. 그러면서 이 네스트리우스 교들이 라틴으로 노자를 번역해서 유럽에 소개하죠. 그럼 이제 이게 유럽의 라틴어로 노자가 처음 소개된 게 6세기, 7세기예요. 6, 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때. 그러면 누가 읽었냐? 그들이 어떻게 읽었냐? 거기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당시에 유럽에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 대부분 보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한 김시천 교수, 상지대학에 있는 그 양반의 박사학위 논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라틴어로 유럽의 노자가 소개되었고 그 이후로 자국의 언어, 영어이든 독일어이든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서 노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 가장 많이 읽힌 책, 가장 많이 출간된 책으로 이 사람이 자료 조사하는 것을 박사학위 논문을 써놨단 말이에요. 그 논문에 따르면
성경과 비등하게 많이 노자가 유럽에서 읽히고 번역되고 동양 책 중에서 가장 먼저 라틴어로 번역된 책이라고 이 사람이 조사해서 써놨어요. 그 양반이 쓴 논문이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자가 추구하는 바로 뭔가 진행된 바는 없죠. 뭐가 지금 변화된 거가 위험하죠. 위험하죠. 형제가 노자를 채택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한 번 있죠. 한나라 때 문제하고 경제 시기 한나라 고조 유방이 이 진시황 나라와 싸우고 나서 통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식들이 문제하고 경제인데 이게 한 60에서 80년 정도 기간이에요. 이거 갖다 문경지치 그래요. 중국에서 가장 뭐라고 그럴까 이상적이고 좋았던 시대. 문제 따오고 경제 따오고 이 사람들이 무의, 자연의 정치를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의 그 부인 경제의 어머니 두태우라는 사람이 노자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두태우 때 노자가 아니라 도덕경이 돼요. 도덕경. 경전이 되는 거죠. 도덕경이 돼요. 그래서 두태우는 조야에 조정이 아닌데 이 도덕경을 다 외우라고 식자층한테. 그래서 못 외우면 관리들을 조정해서 아주 쫑푸를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의자의 정치를 하자. 무의의 정치를 하자 하면서 제시한 게 그 뭐죠? 법을 생략, 법의 간소화. 그러니까 진나라 시대 때는 법과 정치를 했으니까 온갖 법 조목이 많았겠죠. 그래서 법을 최소화시켜서 살인죄, 도둑죄, 뭐 폭력죄, 강간죄 뭐 이런 것만 남기고 다 없애요. 두 번째, 조세를 감면합니다. 조세 감면. 이 10%로 돌아가요. 그전에는 전쟁을 하거나 하면 이 세금이 엄청 올라가겠죠. 세 번째, 백성 동원령 금지. 백성 동원 금지. 그 전쟁을 했으면 성은 무너졌을 거고 다리는 파괴됐을 거고 도시는 황폐화됐으니까 재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건을 하려면 맨날 백성이 끌려서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금지해요. 경자유전, 논밭을 농민들한테 나눠줘요. 이렇게 해요. 이걸 갖다가 문경지치라고 해요. 문경지치. 이게 무의지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민휴식 그래요. 여민휴식. 백성과 더불어 쉬자. 아예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자. 여민휴식 정책이라고 해요. 여민휴식. 이게 다 노자에 따라서 했어요. 그래서 문제부터 경제까지 60년에서 80년까지는 태평성대이고 백성들이 모두 다 부유했고 이 10% 세금을 받았는데도 국가 조세 창고, 곡식 창고에 곡식이 남아서 썩어서 터지는 지금까지 부유해졌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 한무제가 등장하면서 이게 포함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두태우의 영향이 크죠.
태우가 이렇게 노자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말하다 보니까 별 얘기 다 하고. 그 이탈리아에 어. 그 제일 작은 나라, 그는 교황청 말고 아, 싼 말, 하여튼 거기도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지금 운영을 하는 게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업이 있으면서 무슨 뭐 일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모여서 뭐 협의를 하고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규모 공동체. 소규모 공동체일 때는 직접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죠. 소규모 공동체.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남아메리카 쪽에 연구한 그 양반 같은 경우 원시 사회 쓴 사람 헨리 모건 같은 사람은 남아메리카의 부족들을 조사했더니 부족들이 1000명에서 2000명 사이밖에 안 된대요. 그걸 넘어가면 직접 민주주의가 안 되니까 부족을 쪼개서 나누거나 영아 사례 이런 걸 통해서 그 밑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1000명, 2000명대로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작은 공동체일 때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방식들이 가능하려면 규모가 작아야겠죠. 그래서 소국가민에서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국가민 제가 강의할 때 2000명 미만일 거다. 10백지기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게 그 이유이죠. 그만해요. 내가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너무 아프신데 괜히 질문을 너무 많이. 아니요. 내가 이 책을 정리하느라고 앉아서 땄다 책을 들었다 한번 땄다 이거를 했더니만 안 쓰던 근육이라서. 아, 책 다 가져가신 거예요? 정리하거나 뭐 지금 그런 거 정리하긴 하셨다는데. 거의 많이 버리긴 했는데 했어요.